6. 사과 실물과 전체 노드 구조 비교.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과의 표면 색상 패턴은 크게 3가지 종류가 합성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넓은 영역인 붉은색 계열의 세로 방향 노이즈 패턴입니다.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의 꼭지 부분에 녹색 계열의 비슷한 노이즈 패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고 밝은 점들이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과 표면의 이런 3가지 특성이 완성된 재질의 노드 트리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은 붉은 3개의 노이즈 텍스처를 생성하는 노드들이고, 중간은 사과 위아래의 녹색 노이즈 텍스처를 생성하는 노드들이고, 아래쪽은 표면에 흩어진 점들을 생성하는 노드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부분이 조합되어 전체 색상 텍스처와 광택 텍스처와 요철 텍스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과 꼭지를 위한 별도의 간단한 노드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재질 작업에서 몇 가지 유용한 자동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블렌더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애드온 중에 노드 앵글러를 활성화시켜주겠습니다. 이를 위해 프레퍼런시스 창을 열고 애드온 탭을 클릭한 후 노드 앵글러를 체크해줍니다. 7. 사과의 붉은색 노이즈 텍스처 제작. 사과가 선택된 상태에서 프로퍼티즈의 재질 속성 탭을 클릭하여 재질 슬롯 패널에서 애플 재질을 선택하면 쉐이더 에디터에 해당 재질의 노드 트리가 나타납니다. 현재는 2개의 노드로 된 기본 상태의 노드 트리입니다. 이 중에 프린서플드 BSDF는 재질 노드이고, 매터리얼 아웃풋은 그 재질을 사과 표면에 적용해주는 재질 출력 노드입니다. 텍스처가 연결되는 곳은 재질 노드의 개별 속성들인데, 예제에서는 3가지 속성인 베이스 컬러, 러프니스, 노멀의 텍스처를 연결할 것입니다. 베이스 컬러는 RGB 색상으로 된 물체 표면의 색상 패턴을 지정하는 텍스처가 연결되는 곳이고, 러프니스는 흑백 색상으로 된 물체의 거칠기 정도를 지정하는 텍스처가 연결되는 곳이고, 노멀은 물체 표면의 요철 정도를 지정하는 텍스처가 연결되는 곳입니다. 이 3가지 속성의 텍스처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베이스 컬러에 연결될 텍스처이고, 나머지 2가지 속성에 연결될 텍스처는 베이스 컬러 텍스처를 변형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된 것 같이 베이스 컬러 텍스처는 3종류의 텍스처인 붉은색 노이즈 텍스처와 녹색의 노이즈 텍스처와 흩어진 점 텍스처가 합성되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베이스 컬러 텍스처를 위한 붉은색 노이즈 텍스처부터 제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쉐이더 에디터에서 단축키 Shift A를 클릭한 후 텍스처 메뉴 중에서 노이즈 텍스처를 선택하여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노이즈 텍스처가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Ctrl T를 클릭하면 그 텍스처의 좌표계를 지정해주는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와 지정된 좌표계 공간 안에 텍스처가 위치하는 방식을 조정하는 매핑 노드가 자동으로 추가되고 연결됩니다. 이제 3D 뷰에서 물체에 적용된 텍스처와 재질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쉐이딩 모드가 매터리얼 프리뷰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노이즈 텍스처의 팩터를 클릭 앤 드래그 방식으로 재질의 베이스 컬러 속성에 연결합니다. 그 결과 기존의 붉은색으로 지정된 표면의 색이 텍스처가 제공하는 흑백의 노이즈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이즈와 같은 프로시저럴 텍스처의 고유한 특성이 가장 잘 적용되게 하기 위해 텍스처 좌표계를 기본인 제너레이티드에서 오브젝트로 바꾸어 오브젝트 좌표계로 지정합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오브젝트 좌표계에서 노이즈 텍스처가 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좌표계는 물체 자체의 원점과 축 방향을 텍스처 좌표계의 원점과 축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과의 오브젝트 좌표계 원점과 축 방향을 보기 위해 프로퍼티즈 에디터에서 오브젝트 탭을 클릭하고 뷰포트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엑시즈를 체크해줍니다. 이제 뷰포트 쉐이딩을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어주면 사과의 원점의 축 방향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브젝트 좌표계의 원점과 거기서 시작되는 좌표축입니다. 이어서 매핑 노드의 타입을 물체 표면을 따라 텍스처의 길이를 조정하는 데 적합한 노멀로 지정합니다. 이제 텍스처가 세로 방향으로 길게 적용되도록 스케일 Z 값을 6으로 줍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원점에 있는 사과 아래쪽은 지나치게 늘어났고 사과 위쪽은 늘어나지 않고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D 뷰에서 단축키 Shift A를 클릭하여 Empty의 플레인 엑시즈를 선택하여 추가해줍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이름을 적당히 바꿔줍니다. 예제에서는 애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스 에디터의 데이터 탭에서
사이즈 값을 충분히 높여서 사과의 바깥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엠프티 물체들은 렌더링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작업상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물체들입니다. 이제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의 오브젝트 선택 박스에 있는 스포이드를 클릭한 후 3D 뷰나 아웃라이너에서 방금 만든 애플 엠프티 물체를 클릭합니다. 그 결과 선택한 물체가 노이즈 텍스처의 좌표를 조정하는 도구로 지정됩니다. 이제 애플 엠프티 물체를 선택한 후 사과의 중앙 부분으로 올려줍니다. 그 결과 사과의 위아래 부분 텍스처가 균일하게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텍스처의 세부 묘사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 값을 6으로 주어 약간 높이고 디테일 값은 최대인 15로 높이고 럭튜내리티 값을 2.5로 높여줍니다. 이제 텍스처의 패턴에 자연스러움을 더해주기 위해 노이즈 텍스처를 하나 더 만들어서 두 개를 혼합해 주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만든 노이즈 텍스처 노드를 선택한 후 단축키 Shift D를 클릭하여 복사하고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복사한 텍스처가 사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기 위해 단축키 Ctrl Shift 버튼을 함께 누른 채 복사한 텍스처 노드를 클릭합니다. 그 결과 해당 텍스처가 사과에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복사한 텍스처는 좌표계 노드나 매핑 노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함께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값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원하는 사과의 표면을 어떻게 만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제에서는 스케일 값을 20으로 높여서 촘촘하게 하고 대신 디테일 값은 5로 낮추고 럭튜내리티 값은 2로 주고 뒤틀림 정도인 디스토션 값은 약간 높여서 0.3으로 줍니다. 이제 두 개의 노이즈 텍스처를 합성하기 위해 단축키 Shift A를 클릭하여 컨버터에서 믹스 노드를 만들어줍니다. 믹스 노드가 입력 값을 색상으로 인식하도록 위쪽의 속성을 플로트에서 컬러로 바꿔줍니다. 이어서 첫 번째 만든 노이즈 텍스처의 팩터를 믹스 노드의 A에 연결하고 복사된 두 번째 노이즈 텍스처의 팩터를 B에 연결합니다. 이어서 A에 입력된 첫 번째 텍스처가 많이 보이도록 믹스 노드의 팩터 값을 0.32로 줍니다. 값이 0이면 A만 보이고 값이 1이면 B만 보입니다. 값이 0.5이면 두 텍스처가 절반씩 혼합되어 보입니다. 혼합된 텍스처가 사과에 적용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단축키 Ctrl Shift를 누른 채 믹스 노드를 클릭합니다.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면 믹스 노드의 리절트를 재질의 베이스 컬러에 연결하고 최종적으로 단축키 Ctrl Shift를 누른 채 재질 노드를 클릭하여 재질이 사과에 적용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혼합된 노이즈 텍스처의 색상을 실제 사과의 붉은색으로 바꿔줄 차례입니다. 새로운 노드를 위치시킬 자리를 확보한 후에 단축키 Shift A를 클릭하여 컨버터에서 컬러 램프를 선택한 후 믹스 노드와 재질 노드 사이에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컬러 램프 노드는 입력되는 텍스처의 색상을 흑백의 밝기 값으로 인식한 후 밝기 정도에 따라 새로운 컬러 색상을 지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컬러 램프의 왼쪽에서는 입력된 텍스처의 어두운 부분 색상을 지정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는 밝은 부분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금과 같이 흑백 텍스처를 그 패턴이 유지된 채 컬러 텍스처로 바꿔줄 때 사용합니다. 색상 지정은 양 끝에 있는 컬러 스톱이라고 부르는 지정자를 선택하여 뜨는 색상 박스를 클릭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 스톱은 직접 클릭하여 선택하거나 인덱스 값을 입력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컬러 스톱의 위치 역시 직접 드래그하거나 위치 값을 입력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쪽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컬러 스톱이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컬러 스톱이 삭제됩니다. 색상은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에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사진에서 추출하겠습니다. 색상 추출을 위해 색상 선택 스포이드 툴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색상을 추출할 이미지를 반드시 블렌더 안으로 불러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블렌더 밖에서 열린 이미지에서도 스포이드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즉 윈도우 바탕화면을 포함하여 컴퓨터 모니터 안에 있는 어떤 색이든 추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제에서는 블렌더의 기능 이해 차원에서 내부로 이미지를 불러들여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색상 추출 작업을 위해 카메라 뷰를 이미지 에디터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색상을 추출할 사진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미지 줌을 위한 마우스 휠 버튼 드래그 방식과
이미지 이동을 위한 가운데 버튼 클릭 앤 드래그 방식으로 색상을 추출할 부분을 충분히 확대합니다. 어두운 부분의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 인덱스 값이 0인 왼쪽의 검은색 색상 박스를 클릭하여 스포이드 아이콘을 클릭한 후 스포이드로 사진에서 원하는 어두운 부분 색상을 클릭하여 지정합니다. 오른쪽의 밝은 색도 같은 방식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중간 색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컬러 스톱을 추가하고 역시 원하는 중간 색상을 추출합니다. 이제 필요하다면 색상과 컬러 스톱의 위치를 세부적으로 조정해줍니다. 섬세한 조정 작업은 각 입력 방식을 사용합니다.